자, 그러면 이어서 춘추전국 시대와 진시황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와 진시황까지. 자, 춘추전국 시대는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했듯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어집니다. 최초의 중국이 분열된 혼란기입니다. 정말 200여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고, 뭐 큰 나라는 많이 크겠지만 작은 나라는 뭐 거의 구 하나 정도의 크기, 순창 읍내 하나 정도의 크기의 국가였던 적도 많아요. 읍내까지는 아니고, 읍내는 좀 뻥이고. 순창군 정도? 순창군도 근데 되게 큰 편이라. 그냥 쌍치 복흥 정도 합쳐놓은 거, 그 정도 나라 크기였던 나라들도 많다고 해요. 자,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기존과 가장 큰 차이가, 정말 중에서 빨간색으로 쓸게. 여기를 기점으로, 이 전 시기는 청동기 시기였다면 이후는 철기 시대입니다. 게다가 청동기는 순수금속이 아니라 구리, 주석, 아연 이런 것들이 합금되어 있는 금속이었지만 철기는 철이라는 순수금속이기 때문에 훨씬 흔하고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왜 훨씬 분량이 많고 흔한 철기가 더 나중에 발견되느냐는 딴 게 아니라 불의 온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냐의 차이야. 구리는 대충 한 8,900도 정도의 불만 만들어내도 녹는데 철은 최소 1000도 이상의 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요 얘기는 불의 온도 때문에 불 온도 이런 건 나중에 제철학, 야금학 이런 데서 한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배우시고요. 어쨌든 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더 높은 온도의 불을 만들어내니까 더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철광석을 녹일 수 있게 되고 그 철광석으로 흔하니까 이 청동기는 소위 말해서 지배자들에게만 공급이 됐잖아. 철기는 이제 백성들에게도 공급이 돼. 그래서 무기와 농기구가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하나 선생님하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우선 정치적 영역. 자, 일부에서 봉건제의 문제점이 뭐였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더 이상 봉건제를 통한 어떤 영토나 관직의 세습이 아니라 그 지역에 내가 파견한 관리가 가는 거야. 그냥 나 아무 관리도 없는데 내가 월급 주는 파견한 그냥 내 부하가 가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 부하가 잘못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잘라버리고 내 말 안 듣는다. 잘라버리고 걔가 화살 맞아 죽었다. 그럼 새로운 사람을 파견하는 거야. 걔 아들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부에서 군현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군현제라는 걸 실시해요. 한번 볼까? 아니, 여기 봐야지. 한번 보자. 자, 여기 보여? 요거는 봉건제에 대한 거네. 봉건제. 봉건제. 지금 왕이 직할지를 통치하고, 맞아? 제후가 각각 그 지역의 땅을 다스리는 형태야. 한번 읽어볼게. 토지를 나누어 주어 분봉한다. 토지를 나누어 주어 제후국, 분봉한다. 라는 뜻이야. 됐어? 왕이 제후에게 토지와 백성을 하사하고 군역과 공납. 군역은 와서 싸워라. 공납은 세금 내라. 이거야. 봉건제에서 천자의지는 적장자가 상속하고 한 등급 낮아져서 제후. 이러한 제도를 종법. 다시 말해 가족적 질서를 통해서 정치적 결속력을 강화시켰다는 거지. 자, 그런데 야, 이거 교상지도서네? 예인병. 몰라, 니들도 이거 봐. 자, 그런데 진나라 시대 가보자. 자, 진나라 시대에는 군현제를 시행했대. 전국을 36군으로 나누어 군할의 현을 뒀고, 이거 진나라 얘기지만 어쨌든 군현제니까 한번 읽어볼게. 황제가 직접 임명한 관리를 군현의 장관으로 파견했고, 황제의 명령이 나라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지방이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초보기를 평안도에 파견을 했으면 그 초보기는 나한테 세금만 내고 그 군역하고 공납 내고 군역만 하면 거기서 개미다리에 구두를 신기든 전봇대로 이빨 쑤시든 신경 안 쓴다 그랬잖아. 이제는 군현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걸 신경 쓸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야, 초보가 미쳤냐? 너 이제 씨발 나한테 떨어져 있으니까 정신 안 차리지? 감 잃었지?
뒤지게 받고 싶냐? 이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이게 9년제야.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자.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정치 1부에서 9년제가 시작됐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철제 무기가 보급됐잖아. 전쟁은 나름대로 이제 정치의 영역이니까 철제 무기가 보급되면서 전쟁이 많아졌죠. 철제 무기가 보급되면서 전쟁이 많아졌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철제 무기가 아니라 뭐가 보급이 됐어? 아까 뭐도 보급된다 그랬어? 농기구, 그치? 철제 농기구가 보급돼. 그리고 우경도 보급돼. 우경이 뭐야? 한국사에서 우경은 언제 나오지? 시증왕 때 나오잖아. 우경, 소로 인해서 농사 짓는 거. 즉, 얘들아, 봐봐. 소로 인해서 농사 지을 때 밭을 가는 게 중요해. 왜냐면, 예컨대 이렇게 땅이 있는데, 백경배를 존나게 심었어요. 백경배는 단백질만 먹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 땅에 있는 단백질을 호로록 하고 빨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야, 잘됐다. 추수 끝. 그 다음에 백경배를 또 여기다가 심으면 이 백경배는 어떻게 돼? 굶어 뒤져. 왜? 선대 백경배가 여기 있던 단백질을 다 먹어치워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이 땅이 있으면 한번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땅을 뒤집어서 뒤엎어줘야 돼. 땅의 위와 아래가 섞이도록. 이것을 무슨 표현을 쓰냐면 밭을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이 백날 첫날 뒤집어 엎어봐야 요 표층밖에 못 가라. 그런데 괭이를 깊숙하게 찔러 넣고 이 땅 전체를 갈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힘센 동물이 있다면 말이나 소같이. 그게 바로 우경이야. 이해돼? 더 깊게 밭을 갈아서 이 위에 새롭게 심은 백경배가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나 또는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해 주려는 거. 이게 밭을 간다는 거거든. 이 밭갈이를 할 때 소를 쓰기 시작했다. 이게 춘추 전국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경작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작 방식의 변화가 왜 일어나냐면 철기를 사용을 했잖아. 철기를 사용하니까 기존의 청동기 이전에 석기 이렇게 반달돌칼 이런 걸 쓰던 시대보다도 훨씬 더 1인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동력이 늘어났단 말이야. 왜? 철기를 쓰니까. 예컨대 반달돌칼 주고 나서 야 니네 오늘 여기 벼 좀 베라 그러면 하루에 한 200평 뱄다 치면 반달돌칼이 아니라 낯을 주고 나서 너 오늘 하루에 여기 벼 좀 베라 그러면 막 1000평 베고 이랬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가족들 몇 명이 모여서 이 정도 땅이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야. 같은 땅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땅에 대해서 마을 단위의 농사를 지었다면 이제는 가족 단위의 농사로도 가족 단위의 노동력으로 충분히 여기를 커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훨씬 작업의 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잉여 생산물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아도는 물건이 생기게 되고 남아도는 물건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겠어? 그렇지. 상업이 발달하고 또 수공업도 발달하게 돼. 수공업도 발달하게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대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장소인 대도시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게 경제. 자, 세 번째 사회 봅시다. 자, 얘들아, 이 당시에는 내가 나라가 200여 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다 그랬어. 물론 그 중에서 강력한 춘추 5패라든지 전국 7웅이라는 국가가 있긴 하지만 200여 개로 쪼개져 있는 이 사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군주들 기준에서. 니들 백성들 입장 말고 군주들 기준에서. 그치, 이 200여 개로 찢어진 나라를 통일하고 싶지. 내가 씨발 전주의 짱이다 이러고 싶잖아. 자,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부국강병. 왜? 이 넓게 찢어진 나라들을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부자가 돼야 되고 강력한 병사가 있어야 이 넓어진 나라들을, 이 찢어진 나라들을 통일할 수 있잖아. 이 부국강병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유하고
강한 병사를 기를 수 있을 것인가? 입 가진 놈들이 나와서 다 떠들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시대에는 기존에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저희 아버지 리니지 하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신분, 너희 아버지가 뭐 하시던 분이었어? 저희 아버지 리니지 하면서 집에서 꿀 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배운 거 없이 그냥 리니지밖에 할 줄 몰라요. 이런 애들은 이 시 200여 개로 찢어진 나라에 소용이 있어 없어? 없는 새끼야. 능력이 없잖아. 이때는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시되는 사회가 되는 거야? 능력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돼. 왜? 사회가 혼란한 상황이 되니까. 근데 반대로 사회가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면 너 아버지 뭐 하시는 거지? 아버지 리니지 하시는데 나 리니지만 하고도 돈 먹고 살 만큼 집에 돈 많은가?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회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말 타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생기부 위조 해가지고 어디 대학 가고 어떤 사람은 말 타서 대학 가고 막 이러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즉, 이 당시에는 신분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능력이 중요한 거야. 능력이. 이해됐어? 게다가 이 능력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공부입니다. 공부. 그래서 이들은 사계층이라는 걸로 발달해요. 사계층. 이해됐어? 선비 사자 쓰는 그 사계층. 자,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얘들아, 니들이 재능이 뭐야? 니들 재능 뭐니? 니들 재능은 공부야. 안 믿기지? 모든 사람들의 99% 이상의 재능은 공부야. 자, 니들이 스케이트를 잘 타. 혹시 뭐 김연아만큼 타니? 아니면 뭐 안현수, 김동성, 전희경 뭐 이런 친구들만큼 쇼트트랙 탈 수 있어? 아니면 이상화 이런 친구들만큼 스피드 타니? 니들이 수영을 잘해? 박태환만큼? 니들이 역도를 잘해? 이배영만큼? 니들이 게임을 잘해? 니들 선배였던 황현호, 플라워만큼? 당장 니들 게임 잘한다는데 나보다 게임 잘하는 애들도 몇 명 없을걸? 태용아 미안해. 어쨌든 그렇잖아. 니들의 재능은 공부야. 얘들아, 게임이 노력하면 잘 될 줄 알지. 아니야. 이거 태용이 듣든가? 잠깐만. 세계사가 확실히 하여튼 태용이한테 한번 물어봐. 그랜드마스터 찍는데 얼마 걸렸냐고. 선생님 그랜드마스터 찍는데 딱 29시간 걸렸거든? 29시간 게임 했을 때 딱 그랜드마스터 올라갔어. 얘들아, 처음에 배치고사 때 실버 받은 애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100시간 안에는 티어가 바뀌거든? 근데 100시간을 넘어서 1000시간을 했다고 티어가 올라가진 않아. 게임은 재능이야. 게임도 재능이 있어야 한다. 재능이 가장 필요 없는 게 공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공부가 여러분의 첫 번째 재능입니다. 제발 저는 뭐 할 거니까, 저는 뭐 할 거니까, 저는 뭐 할 거야. 개소리 좀 집어치우고 공부부터 하세요. 공부부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게임으로 성공할 사람, 주먹질로 성공할 사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 뭐 주먹질로 쪽팔려, 씨발, 주먹질로 성공하는데, 나부터 이기고 나서 그 지랄을 떨어라. 공부하세요, 공부. 니들은 공부가 재능이야. 알았어? 어쨌든, 뭔 개소리다, 이게 나서. 능력의 대부분 공부라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화 봅시다. 여기 밑에는 좀 쓸 거 없으니까 밑으로 좀 내려가도 되거든요? 요 밑에까지 쓸 거 없으니까.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아이고, 문화를 먼저 써야지, 참. 문화.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제자백가들이 나옵니다. 제자백가라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사계층이 이 나라를 부국 강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법입니다, 저 방법입니다, 요 방법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수많은 여러 제자의 선생님 자, 얘들아, 공자의 이름이 공자가 아니잖아. 원래 공구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높여 부르기 위해서 공자님, 맹자님, 순자님, 노자님 이지랄 떠는 거잖아. 그래서 수많은 선생님들과 수많은 학문적 모임, 100가지 학문적, 집가짜 수인데 모임이란 뜻이거든. 학문적 모임. 그거를 그래서 제자백가라고 해. 자, 우리는 제자백가 중에 3가지 플러스 1가지를 배울 거야. 3 플러스 1로 배울 거야. 중요한 거. 자, 유가, 도가, 법가, 그 다음에 플러스 1로 묵가까지. 자, 육아에서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 인, 덕, 충, 효,
뭐 이렇게 확하게 이렇게 딱 설명을 할 수는 없지. 충효는 설명이 되지만 인덕을 너희가 팍 하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근데 느낌은 오잖아. 아 그냥 존나 공자님 소리 이런 거 그렇잖아. 아 또 공자님 말씀하시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게 육아야. 자 도가는 무의자연이지. 이 나라가 200개로 갈라진 혼란기 자체가 인간이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이루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혼란기인데, 그렇다면 이 혼란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자연으로 내려놓는 무의자연 이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야. 이게 무의자연이야. 법가는 뭐야? 법치 신상필벌을 강조하지. 즉 선생님은 법가야. 선생님 법가야. 자 법치라는 게 뭐냐면 아유 너는 잘할 수 있어. 아유 그래 열심히 공부하자.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니들이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씨발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저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해서가 아니고 씨발 나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법을 안 지키니까. 법이란 게 뭔지 몰라서 난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자 어쨌든 잘 봐봐. 내가 육아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2학년 4반 우리 공부하자라고 하면은 족가세요 하고 겜방으로 튈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야구방망이나 오한말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씨발 진짜 도망가봐 이 씨발 이러고는 도망가는 순간 그냥 손모가지를 부셔버릴 거야. 필벌.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밥을 사줄게. 신상. 그 다음에 등수 떨어진 거 곱하기 10대씩 쳐맞자. 필벌. 등수 올라간 거 곱하기 10,000원 해가지고 내가 PC방 충전해줄게. 신상. 이게 법가라고. 이해돼?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다. 신상 필벌의 규칙에 따라서 사람들을 지배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게 법가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묵가는 뭐 이제 동양사회에서보다는 세계사에서 조금 더 강조되는 친구인데 겸해. 이 전쟁이 많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행해야 되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 겸해.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요거 세계사에서는 살짝 중요한 파트여가지고요. 세계사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요 영역에서 따로 나오는 것들을 한번 살펴가지고 보여줄게요. 왜냐면 지금 중국사 영역에서는 뭐 진나라 상황의 변법 이런 거 잘 안 나오거든. 오기의 변법 이런 거 안 나오는데 세계사에서는 거 다루거든. 그거는 선생님이 다른 강의를 만들어줄게. 어쨌든 묵과 겸해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싸움을 잘해야 된다는 병가. 싸움이라는 게 그 씨발 1대1 UFC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군사를 움직일 것인가. 그 손자병법 할 때 그런 애들 있잖아. 병가. 그 다음에 외교를 통해야 된다. 병행가. 주둥아리를 잘 털면 된다. 명가.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자, 이런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야? 바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자, 진시황은 정말 중요한 친구예요. 중요한 친구. 자, 뭐 적을 거면 적고 안 적을 거면 적지 마세요. 뭐 배경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자, 진시황의 아버지는 자초라는 사람입니다. 자초. 자초라는 사람인데 진나라의 왕족이었는데 초창기 진나라가 힘이 약할 때 조나라의 인질로 가 있었어요. 근데 조나라의 상인이었던 여불이라는 친구가 여불위라는 친구가 이 사람 나름대로 약간 뭐 저기 싹수가 보이네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스폰을 해줍니다. 그래서 돈도 주고 자기 여자 그 첩을 이렇게 되게 눈독을 들이길래 여자 첩도 선물해줬어. 여자도 선물해줬어. 그 여자와 자초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진시황, 영정이야. 진시황 이름이 영정이거든. 영정이야. 그런데 이제 오해가 많았지. 왜냐면은 도대체 저 영정의 엄마는 원래 여불이의 첩이었잖아. 그러니까 저 영정의 아빠가 여불이냐 자초냐 이래가지고 진시황 놀린 애들은 네 성씨가 여씨라며 이러면서 놀렸지. 놀렸지. 근데 진시황은 우리가 알기에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존나 막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존나 철 같고 뭐 사람 안 믿고 뭐 육아 다 때려 부수고 법가 뭐 법치 막 신상 필벌 이런 거 되게 확실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의 살아온 과정을 보면 봐봐. 이 자초라는 사람은 빤스런을 했어. 기회가 되니까 아들만 놔두고 빤스런을 한 거고, 이 여자는 이 진시황의 엄마이면서도 수많은 남자들과 바람을 폈던 사람이야. 아빠와 엄마,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아빠는 날 버리고 빤스런, 엄마는 날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 이러니 이 사람 성격이 뭐 제대로 형립이 되겠냐고. 그렇잖아. 그러니 당연히 사람을 안 믿고
육아보다는 법과에 치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시향제 법과 이런 거 잘 생각해 보면서 나가자. 자, 시향제 업적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향제는 황제권을 강화합니다. 시향제는 황제권을 강화하는데 처음으로 시황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 시작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황제라는 표현도 기존에는 그냥 중국인은 왕 이렇게 불렀었는데 옛날에 하나라 시대의 전설적인 왕들로서 삼황과 오제가 있었대. 그래서 거기서 한 글자씩을 따서 나는 그 전설적인 왕들보다 더 존나 더 존경받아야 되는 인간이다 라고 해서 황제라는 표현을 쓰고, 첫 번째 황제니까 시작하다, 시발점 욕 아냐 해서 시황제, 그 아들은 2세 황제, 그 다음은 3세 황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만들어놨어. 자, 시황제라는 표현을 썼고요. 명칭을 썼고, 두 번째, 황제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기 위해서 황제권을 엄청나게 강화시켰는데 황제가 나라의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황제를 도와주는 중앙의 관료체제를 만들어. 이거를 삼공구경제라고 해. 황제를 도와주는 전문 관료야. 자, 세 번째, 지방제도는 당연히 뭘 하겠어? 본권제야, 군현제야? 군현제지. 황제 중심의 독재체제인데. 본권제는 지방본권이잖아. 얘는 지금 중앙집권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황제권 강화, 중앙집권이라고 써줘. 중앙집권. 지방분권이 아니야, 얘들아. 뭐와 잘 구분해야 돼? 얘와 잘 구분해야 돼. 얘와 잘 구분해야 돼. 중앙집권.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라를 통일했으면 뭔가를 다 통일해야 될 거 아니야. 나라 안에서 서로 간에 뭔가 다른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통일 정책을 펼쳤단 말이야. 예컨대, 이거 3학년 과목이지. 은선이가, 동아시아 2학년도 있는데. 은선이가, 남자를 만나러 간대. 남자를 만나러 갔는데, 소개팅을 받았는데, 남자 키가 얼마야? 그랬더니, 나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185래, 185. 그랬더니, 정말? 씨발, 좋다. 소개팅 딱 갔어. 근데 은선이 작은 애 나왔어. 씨발, 185라면 개새끼야. 이러고 그랬더니, 185cm. 근데 저 동네에서는 저기 185래라고 하면 이 씨발 사기당한 거잖아. 그것도 같은 나라에서.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뭐와 뭐를 통일해야 되겠어? 화폐. 반량전이라는 화폐를 쓰고요. 반량전. 그 다음에 도량형. 무게라든지 길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도 통일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길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레의 바퀴 규격이 다 달랐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이 있으면 어떤 수레는 이렇게 좁은 바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넓은 바퀴고 어떤 사람은 더 넓은 바퀴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수레의 넓이까지 다 통일을 해가지고 어떤 길을 가든지 수레 바퀴 자국이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는 거야. 이렇게 수레바퀴 자국이. 그래서 남이 밟고 간 수레바퀴 자국을 내가 다시 한번 밟아서 간다라는 말을 쓸 때 전철을 밟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 이해됐어? 전철을 밟다. 어쨌든 이건 상식이야.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전철을 밟다라는 뜻이 누군가요?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나요? 걔 족같은 소리니까 씨발 그냥 상식으로 알아놔. 자, 통일정책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사상도 통일을 해. 사상은 뭘로 통일했을까? 당연히 법과로 통일하죠. 그리고 나서 사상 통일을 안 지키는 빨갱이 새끼들을 어떻게 해? 다 묻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려. 그래서 책을 불태우고 분서, 그 다음에 유학자들을 묻어버려. 갱도 이런 거 들어봤지? 광산 갱도 이런 거 분서 갱유를 시행합니다. 자, 세 번째, 대외정책. 중국을 존나 괴롭히던 이 견용조, 이 이후에 이제 흉노 이런 애들. 자, 흉노를 토벌하고, 흉노 새끼들이 다시는 못 내려오도록 만리장성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흉노 토벌한 사람의 중요한 사람인데, 이름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바이몽염이라는 친구입니다. 사료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옹염 나오면, 이거 진나라네 하고 찍어도 돼요. 예. 하류에 정말 많이 나와요. 흉노를 토벌하고 베트남 북부도 공격을 합니다. 베트남사가 약해져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적어두세요. 백분한 북부도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황제권 강화에다가 좀 다른 색깔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써봐. 진시황릉이나 자기 무덤이나 아방궁 같이 자기 궁궐, 자기가 사는 궁궐 대형 토목공사를 해. 이래서 망하기도 하거든. 대형 토목공사. 야, 그냥 4번이 멸망이었거든? 4번. 멸망에 쓰자, 그냥. 미안해. 그냥 끌어다 붙여. 멸망. 만리장성이나 진시황릉, 아방궁 같은, 요거 체크해줄게. 진시황릉, 아방궁, 만리장성 같은 대형 토목공사 때문에. 대형 토목공사가 백성들의 부담이 너무 컸고, 그리고 워낙에 강력한 법치를 하다 보니까 진승과 오광의 난이 일어나는 걸 막지를 못했어. 왜냐면 얘네들은 노빠꾸 씨발 뭐 유연성이 존나 없이 그냥 니네 5분 지가겠어? 5천만 원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얘네가 대형 토목공사에 동원되기 위해서 마을 이장이었던 진순과 오광이 열심히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길이 막혔어. 어떤 방법을 써도 그 안에 제 시간에 못 가. 이거는 자연재해잖아. 그런데 진나라의 법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니네 5일 늦었지 사형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 진순 오광이 빡치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에이 씨발 어차피 가면 다 뭐가지 날라가서 뒤질 거 반란 일으키자 해가지고 진순 오광이 난을 일으키고, 이때 이 사람들이 진짜 유명한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간디? 이지랄 떤단 말이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 말은 고려시대에 만적이 한 번 더 써먹습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 말은 고려시대에 만적에 나눠서 만적이 한 번 더 써먹어. 한국사에서 왕후장상 드림 나오면 만적이고, 중국사 회계사에서 왕후장상 드림 나오면 진승오광이 나냐.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무나 법치를 빡빡하게 하면 안 돼. 실제로 진짜 지각을 하더라도 이유가 있어서 지각하는 거, 그냥 늦잠 찾아서 지각한 건 다른 거잖아, 얘들아. 그 왜 고산지대나 아니면 바닷가에 엄청나게 바람이 강력한 지역에 다리를 지을 때 단단하게 지어야 될 것 같아? 물렁하게 지어야 될 것 같아? 오히려 바람이 강력한 지역일수록 다리를 물렁하게 튼튼하지 않게 지으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바람에 그냥 적절하게 흔들리게 다리를 만들어야 된대. 그래야 다리가 더 강력해, 그러니까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은 항상 너무 빡빡하게 무언가를 억누르고 저기 하려고 하면 그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부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라고 너희를 갈구긴 했지만 그 갈구는 게 본인의 몸을 상할 정도까지 하면 안 돼. 지금 이 말을 듣고 번쩍한 친구들 있지. 남자애들 특히. 니들은 공부해도 니들 몸 안 상해. 걱정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니들이 공부한 걸 가지고 공부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굉장히 막 새벽 2시, 3시까지 자기 몸을 혹사해가면서 공부하는 그 몇몇 친구들을 대한, 특히 여자애들에 대한 내용이었지. 남자 새끼들은 제발 새벽 3시까지 마우스를 잡지 말고 좀 펜을 잡아보세요, 씨발. 모르겠다. 자, 어쨌든 진나라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이 진나라 이후에 한나라의 발전, 그리고 후한의 발전 배우고 흉노나 고조선 발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